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우리 정보 시스템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한가? 라는 주제를 두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가, 그 목적과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직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합성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직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려면은 차세대 수준의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인프라가 바뀌게 되고 다양한 아키텍처가 변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상당한 수준으로 재작성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 시스템이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조직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합성 검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비즈니스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세 번째는 IT 조직 이렇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변화와 요구에 IT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비즈니스가 변화가 심하고 주기가 짧아서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변화가 심하고 민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도 예전에는 안정성이라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민첩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경쟁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조직이 이와는 같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합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은 주시를 하지만은 과연 우리 비즈니스의 특성이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적인 측면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할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기존 레거시들은 대부분 모놀리식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정보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적합한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는 종류가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가 요즘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모놀리식보다 뭔가 앞서가 있는 어드밴스드한 개념으로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놀리식도 상당히 괜찮은 어떠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을 때 두 개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대답하는 분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것이 종류가 다른 것이지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라는 것의 문제이지 무엇이 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우리 정보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정보 시스템의 기능들 간에 아주 정확한 경계 구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고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작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경계를 정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 시스템이 이 서비스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계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을 일단은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경계 구분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은 없어지고 단점만 부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빌딩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책의 저자인 샘 뉴먼 같은 분은 해당 분야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적절한 경계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트랜잭션 정합성을 맞추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 모놀리식은 단일 DB를 쓰기 때문에 DBMS에서 트랜잭션 정합성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개별 DB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종 DB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모놀리식과는 다른 트랜잭션 정합성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나 패턴을 도입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랜잭션 정합성에 맞추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셔가지고서 성능이나 보안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정합성도 맞추면서 성능이나 보안 같은 중요 사항들의 수준 또한 낮아지지 않는 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죠. 만약에 이 방안이 뚜렷한 방안이 없다면은 사실은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은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트랜잭션 정합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검증이 된 후에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시스템 복잡도 수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틴 파울러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게 마이크로 서비스 사용은 시스템 복잡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모놀리식으로 관리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면은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놀리식이 좀 더 생산성이 좋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복잡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좋은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프로덕션 레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책의 저자인 수잔 파울라라는 분께서 이제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서 어떠한 이점을 얻기가 힘들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시스템이 상당히 규모가 되고 복잡도가 상당히 높지 않으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보다는 모놀리식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합성의 세 번째 측면은 바로 IT 조직의 측면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서비스 단위로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그 팀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과 운영의 프로세스가 데브옵스와 CI/CD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기존의 IT 조직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조직으로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스템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 조직과 프로세스가 레거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67년도에 멜빈 코네이라는 분께서 말씀을 하신 코네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구조는 개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담는다라는 것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과 그 결과물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칙을 참고하게 되면은 IT 조직은 레거시인데 시스템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그 구조는 아주 끔찍과 혼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단점이 극대화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T 조직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조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면은 사실은 모놀리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정보 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클라우드도 상세히 보게 되면은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를 우리 조직이 차용할 것인가, 우리 조직이 채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조직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클라우드의 전환 모델에 대해 가지고서 잘 인지를 하셔서 우리 조직의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형태를 채택을 하시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